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을 겁니다. 마저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은 창문이죠. 자, 렉탱글. 자, Shift 키를 누르면 더하기 선택이 됩니다. Shift 키를 누르고 선택하면 더하기 선택인데 빼기 선택도 돼요. 그런데 컨트롤 키는 더하기 선택만 됩니다. 컨트롤 키는 더하기 선택만 돼요. 그러나 Shift 키는 더하기 빼기가 되는 겁니다. Shift 키는 더하기 빼기가 되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선택하면 더하기 선택만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자,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 보시면, 자, 방문을 이제 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방문 같은 경우는 조금 특별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문 지방이 없잖아요. 그죠? 문 지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문은 문 지방을 굳이 만들지 않습니다. 자, 렉탱글 40, 150 방향이 돌아갔네요. 얘도 그룹 만들어야죠. 바닥도 그룹으로 만들어야죠. 메이크 그룹. 자, 다시 렉탱글 40, 150. 자, 로테이트 이동하기. 자, 돌출하기. 자, 2100. 정확하게 2100 맞죠? 자, 트리플 클릭으로 복제하기. 자, 그 다음 문을 열어야 됩니다. 문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메이크 그룹, 메이크 그룹. 자, 문도 자, 테이프로 길이를 재보면 820인 거 압니다. 렉탱글 자, 820, 40. 자, 이동하기. 문이 닫혔을 때가 여기 있는 거고, 문이 닫혔을 때가 여기 있는 거고, 로테이트. 자, 이렇게 열려 있는 상태가 이 상태가 되는 거죠. 푸시 앤 풀 2100mm. 메이크 그룹. 자, 이렇게 세 개를 다시 하나 메이크 그룹으로 묶어 버립니다. 이런 식이 되겠네요. 그러면 방문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카피. 자, 회전시켜 놓고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자, 안 맞네요. 자, 오른쪽 버튼 눌러봅니다.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 있네요. 플립 얼롱. 미러가 플립입니다. 미러가 플립이에요. 뒤집다라는 뜻인데, 자, 레드 축의 방향으로 뒤집기, 그린 축의 방향으로 뒤집기, 블루 축의 방향으로 뒤집기. 자, 그러면 확인해 봅니다. 나는 이렇게 플립이 돼야 돼요. 그린 축이군요. 선택하고 플립 얼롱 그린. 그러면 자, 맞춰진 거 맞습니까? 네, 이렇게 방향을 맞춰 보세요. 자, 다시 이동하기. 컨트롤 키 누르고 로테이트. 다시 테이프. 여기는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요? 여긴 800이네요. 여긴 900이고.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얘도 900mm로 바꿔볼까요? 푸시 앤 풀 100mm 이동. 푸시 앤 풀 100mm. 자, 그러면 900mm로 제가 바꿔봤습니다. 선택하고 이동하고 로테이트하고. 자, 여기는 몇 mm일까요? 테이프로 재봅시다. 1000mm네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이동하고 로테이트하고 자, 다만 얘 같은 경우는 이동하면 되죠. 이렇게 100mm를 이동했고 얘는 여기를 100mm 빼면 되죠. 그러면 자, 문 다 완성됐네요. 얘는 더 내려가야 되는군요. 바닥이 이렇게 붕 떠 있네요. 그죠? 아이고. 아이고, 어디냐? 자, 바닥이 떠 있죠? 자, 내려보내고 테이블을 맞춰 봅시다. 150mm 더 올라가야 되네요. 푸시 앤 풀. 자, 그러면 현관문은 완성됐고요. 자, 이렇게 문들을 전부 다 넣어 보시죠. 이번엔 현관입니다. 현관 부분에 보시면 바로 이 부분 턱이 져 있죠. 근데 여기 원래 이렇게 중문이 있는 곳입니다. 중문을 달아야 돼요. 자, 그래서 중문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 자, 그 다음 자, 옵셋 40mm. 자, 이레이즈로 지우고 푸시 앤 풀 150mm. 메이크 그룹. 자, 얘는 문지방을 만들었습니다. 얘는 슬라이딩 도어예요. 슬라이딩 도어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슬라이딩 도어입니다. 그러니까 문지방이 있어요. 자, 그 다음 렉탱글 다시 이동하기 30mm. 옵셋 60mm. 푸시 앤 풀 40mm. 메이크 그룹 다시 렉탱글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이동합니다. 이동하기 이렇게 중간에다 놓고 메이크 그룹. 자, 역시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중간으로 오고 다시 복제. 그러면 이와 같이 중문이 완성이 됩니다. 중문이죠. 이렇게 중문까지 완성을 시키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완성시켜 보시죠. 자, 이번에는 이 트레이 부분에 보시면 매트리얼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매트리얼이 재질입니다. 기본적으로 스케치업에서 몇 가지 재질들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재질들이 나옵니다. 자, 보시면 뭐 아스팔트 콘크리트가 있네요. 그 다음 브릭 벽돌이네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벽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벽돌을 선택하면 바로 이렇게 버킷통이 나옵니다. 페인트통이 나와요. 이 페인트통을 가지고 내가 넣고자 하는 이 재질이 들어갔으면 하는 면을 클릭합니다. 이렇게요. 다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자, 왜 다 들어갔냐면 하나거든요. 그룹을 먼저 오픈해야 돼요. 더블 클릭합니다. 그룹 오픈된 거 보이시죠? 네, 이 상태에서 클릭. 그러면 요 부위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도 클릭.
그러면 내가 지정한 요 부위만 어떻게 됐나요? 해당 재질이 들어간 거 보이시죠? 이렇게 타일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스포이드가 있습니다. 스포이드가 있어요. 스포이드로 꾹 누르면 여기 에디트에 해당 질감이 이렇게 딸려 들어옵니다. 해당 질감이 이렇게 딸려 들어와요. 그래서 이 해당 질감을 수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크기라든지, 자, 예를 들어서 2000 이런 식으로, 3000 예를 들어서 5000 크기가 커지죠. 1900 이런 식으로 크기를 조절할 수 있게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근데 이 재질의 방향이 마음에 안 들어요. 재질의 방향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그럼 여기 텍스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텍스처에 포지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자, 포지션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뜹니다. 여기 빨간색 점이 원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의 점이 변형짜리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변형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이 파란색 점은 크기를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고요. 여기 녹색 점이 크기를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녹색 점이 회전점입니다. 이렇게 방향을 바꾸어 줄 수 있어요. 방향을 바꾸고 크기를 맞출 수 있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방향이 맞춰집니다. 자, 근데 여기 이 계단에도 넣어주고 싶어요.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스포이드입니다. 스포이드 버튼을 눌러서 여기 바뀐 부분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버킷 툴로 지정해주면 이렇게 내용이 일치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바로 이 부분 눌러보시면 안 나오나요? 네, 비활성되어 있네. 컬러가 예를 들어서 컬러를 선택해 볼까요? 컬러는 단순한 색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색상을 선택하고 에디트로 들어갑니다. 얘가 안 뜨네요. 자, 눌러보시면 이렇게 추즈 페인트가 떠요. 맨 위에 그룹 인포로 가봅시다. 아니, 엔티티 인포로 가봅시다. 이렇게 선택하면 엔티티 인포의 색상이 나와요. 회색이 배경색, 흰색이 전면색이죠. 자, 눌러서 보면 여러 가지 색상들을 내가 만들어서 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기다가 색상을 하나 부여해 볼까요? 자, 이렇게 테두리가 있죠. 테두리에다가 제가 색상을 부여해 보았습니다. 자, 색상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자, 에디트 메뉴에 들어가시면 바로 이렇게 색상을 내가 바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색상 수정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색상을 내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색상을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정해서 색상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파시티라는 말이 나옵니다. 맨 아래 내려가면 여기 텍스처는 조금 건너뛰고 맨 아래 오파시티로 갑니다. 오파시티가 뭐냐면
불투명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파시티를 낮추면 이렇게 투명해져요. 오파시티를 높이면 불투명해집니다. 사물을 투명하게 혹은 불투명하게 해주는 게 오파시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런 거울 같은 유리 같은 이런 부분엔 전부 다 오파시티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여기 텍스처입니다. 이 텍스처가 뭐냐면 바로 여기 바닥처럼, 자, 이 바닥이 뭘까요? 이런 바닥, 이런 느낌이 나는 이런 이미지를 불러온 겁니다. 그림을 불러온 거예요. 사진을 불러와서 적용해 준 겁니다. 그걸 텍스처라고 합니다. 또는 맵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텍스처 맵 또는 텍스처 맵 다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여기다가 이미지를 불러다가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게 텍스처 맵이에요. 자, 보시면 이렇게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 있을까요? 네, 아쉽게 여기 없네요. 자, 여기다가 이따가 복사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가죽 소스가 들어와요. 잘 안 보이죠? 좀 밝은 걸로 가봅시다. 대리석. 보시면 이렇게 대리석 이미지를 내가 여기다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이미지를 불러다가 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텍스처 맵이에요. 우린 이 방법을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포토샵이 필요한 거예요. 포토샵에서 텍스처를 만들어 가지고 스케치업에서 불러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텍스처를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아니, 포토샵을 그래서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다른 이미지도 한번 불러와 보죠. 대리석 말고 뭐가 있을까요? 네, 몰딩이 있네요. 자, 이런 것도 한번 넣어볼까요? 자, 아이고 이상하게 들어가네. 자, 자,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몰딩이 제대로 안 들어가네. 무늬목. 무늬목은 나무예요. 자, 이렇게 나무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그러면 나무로 된 목재창이 되는 거죠. 자, 확대. 나무로 된 목재창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가 재질을 하나씩 하나씩 넣어주는 겁니다. 자, 재질을 한번 넣어보세요. 굉장히 많으니까 찾아서 하나씩 하나씩 다 집어. 참고로 이 윗부분은, 벽체의 윗부분은 검정색입니다. 이 윗부분은 검정색이에요. 자, 칼라를 이렇게 검정색으로 넣어주세요. 아무거나 좋으니까 하나 넣고 이 칼라를 검정으로 바꿉니다. 이렇게요. 이런 식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단면이기 때문에, 여기가 단면입니다 라는 의미로 이 위에 벽의 단면은 검정색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벽체의 이 위에 부분만 이와 같이 검정색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어떤가요? 이제 점점 모양이 잡히는 거 보이시죠? 스케치업은요, 그림자의 방향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자의 방향이 햇빛의 방향이 됩니다. 자, 어디로 들어가냐면 여기에 보시면 섀도우라는 것이 있습니다. 섀도우, 그림자예요. 바로 여기서 그림자의 방향을 체크할 수 있는데, 바로 여기 이 아이콘 보이시나요? 이 아이콘을 누르면 그림자가 생겨납니다. 생겨나는 거 보이시나요?
꺼볼까요? 자, 그림자가 온오프 되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UTC 시간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니치 천문대, 영국에 있는 그리니치 천문대를 영시로 해서 각 시도별로 시간대를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리니치 천문대보다 몇 시간이 느릴까요? 아니면 빠를까요? 알 방법이 없죠. 평소에 관심이 없으니까. 저도 관심이 없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윈도우 메뉴에 보시면 모델 인포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윈도우 메뉴에 모델 인포를 눌러주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있네요. 지오 로케이션. 이 항목을 누릅니다. 지오메트릭 로케이션, 지정학적 위치란 뜻입니다. 지리적인 위치예요. 이 위에 애드 로케이션 얘 쓰지 말고 여기 매뉴얼 로케이션 쓰면 돼요. 자, 컨트리 국가네요. 이거 코리아. 로케이션이네요. 독도. DOOK인가요? 독도. 자, 레티튜하고 이게 롱기튜드죠. 위도와 경도입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는 독도에 대한 위도와 경도는 알아요. 서울에 대한 위도 경도는 모르는데 독도에 대한 위도 경도는 알아요. 노래가 있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5학년 때 나온 기억이 있어요. 그 노래에 보면 독도에 대한 위도 경도가 나옵니다. 자, 동경 132, 북위 37도. 그리고 오케이. 그러면 대략 여기가 우리나라 위치가 됩니다. 보시면 UTC 시간대가 9시, 즉 9시간이 빠르답니다. 영국에 있는 그리니치 천문대보다 우리나라가 9시간 빠르고, 그 다음 데이트하고 타임이 나옵니다. 자, 이거를 언제로 바꾸냐면, 자, 줄라이 혹은 어거스트. 어거스트가 8월이죠. 맞나요? 어거스트가 8월, 네, 줄라이가 7월이죠. 이때가 여름입니다. 해가 가장 위에서 내려올 때. 여기 날짜를 찍으면 돼요. 8월 1일이 가장 해가 위에 중천에 있을 때죠. 그러니까 우리가 휴가 가죠. 왜 8월 1일 날 휴가 갔는지 아세요? 왜 8월 1일 날 휴가 가는 이유? 제일 무더워서요? 아니요. 동해에 가면 그 난류, 한류가 교차가 돼요. 근데 평소 동해 바다가 난류입니다. 물이 차요. 근데 8월 1일 전후로 해가지고 한류, 차란자구나. 한류군요. 난류, 즉 따뜻한 물이 들어온답니다. 8월 1일 전후에서. 언제까지냐면 그게 8월 15일 전후에서 끝나요. 다시 그때 기류가 바뀐답니다. 그래서 그때 휴가 가는 거래요. 물놀이 할 수 있게. 몰라요. 이게 알든지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근데 어쨌든 8월 1일, 2일 요때가 해가 가장 높을 때고, 그 다음에 시간은요. 12시에서 2시 사이로 놓으면 직사광선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시간을 이렇게 맞춰 놓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특별히 손댈 거 없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하나 더 볼까요? 여기 보시면 주전자 그림 보이시나요? 없으신 분들은 이거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에 Vray
라이트 오브젝트 포 스케치업 이렇게 나옵니다. Vray 포 스케치업이에요. 찾으셨나요? 여기 주전자 있습니다. 주전자. 오른쪽 버튼 누르면 Vray 포 스케치업이라고 있어요. 얘를 누르면 저 주전자 아이콘이 뜹니다. 다 떴나요? 안 뜨신 분? 주전자를 누르면 주전자 눌러보세요. 좀 로딩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렌더링이 됩니다. 인류 최초로 컴퓨터를 통해서 처음 만든 모델링이 바로 저 주전자예요. 일명 티팟이라고 하죠. 차 끓이는 주전자. 저게 인류 최초로 만든 3D 모델링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주로 렌더링 할 때 렌더링 아이콘으로 사용해요. 저 주전자를 한번 이렇게 눌렀다 떼면 저 주전자 아이콘을 누르면 이와 같이 렌더링을 해줍니다. 이 렌더링된 결과물을 들고 가느냐 아니면 하나 더 알려드립니다. 이거 말고 파일 메뉴에 자 익스포트라고 있습니다. 임포트는 써봤어요. 그죠? 임포트는 도면 불러올 때 썼습니다. 익스포트에 보시면 2D 그래픽이라고 있습니다. 임포트는 불러오기고 익스포트는 내보내기예요. 오픈 세이브가 있죠. 오픈은 열기고 세이브는 저장하기죠. 근데 오픈 세이브는 내가 사용하는 형식에 맞추어서 저장하고 불러오는 걸 말하고 임포트와 익스포트는 다른 형식으로 저장하기예요. 다른 형식 불러오기란 얘기입니다. 스케치업과 오토캐드는 완전 다른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스케치업에서 오토캐드 파일을 불러올 거예요. 형식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임포트를 불러오는 겁니다. 거꾸로 내가 내보내기 할 때도 마찬가지. 익스포트로 내보내기를 하는데 이 중에 2D 그래픽이요. 그러면 이와 같이 JPG 파일로 혹은 EPS, BMP, TIFF, PNG 파일로 내보내기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서 던지는 질문. 어떤 파일로 저장해야죠? 저 이거 알려드렸어요. 이거 알려드렸어요. 꽤 오래전에 알려드렸어요. 꽤 오래전 이래봐야 지난달이겠지만 어떤 파일이죠? 제가 오토캐드 할 때 색상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8비트 포맷, 16비트 포맷, 24비트 포맷 설명드렸을 거예요. 그때 지금 쓰라고 알려드린 겁니다. 지금 쓰라고. 자요. BMP는 24비트 포맷입니다. JPG는 16비트 포맷이고 TIFF 24비트고요. PNG 32비트고요. 자, 이해되시나요? 자, PDF는 전자문서고 EPS는 출력용 문서고 역시 전자문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우리가 이미지로 작업해야죠. 아래 한글이나 포토샵에서 불러와야죠. 그러면 BMP, JPG, TIFF, PNG 얘네들 중 하나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때 BMP는 못 써요. 용량이 너무 커요. 커도 너무 커요. 얘는 무압축 방식이거든요. JPG는 좋은데 용량이 작아서 좋은데 압축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픽셀 정보가 잘 깨집니다. 뭉그러져요. TIFF나 PNG를 쓰셔야 됩니다. TIFF는 24비트 포맷이고 JPG는 32비트예요. 그럼 바로 이 32비트 중에 8비트가 투명도가 들어갑니다. 뒤에 배경이 투명하게 들어가요. 배경이 투명하게 들어갑니다. 그럼 뭐 쓰면 돼요? 네, PNG 쓰시면 돼요. 얘를 파워포인트로 불러드릴 거예요. 파워포인트로
해서 불러드릴 거예요. 그럼 png 파일 들어오면 뒤에 배경이 투명하니까 내가 배경을 꾸며놓고 얘를 같이 섞어서 얹을 수 있단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png 파일 써요. 그래서 요즘 다. 그리고 익스포트. 그러면 파일 내보내기가 끝났고요. 내가 어디다 저장했나? 문서에다 저장했네요. 이렇게 화면과 똑같이 저장이 됩니다. 화면에 있는 내용이랑 똑같이 저장이 됩니다. 화면에 있는 내용을 고스란히 똑같이 저장시키는 거, 이건 익스포트예요. 근데 얘를 조금 더 꾸며서 렌더링해서 저장하는 건 렌더링입니다. 차이가 달라요. 두 개가 완전 달라요. 화면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저장시키는 것, 그건 익스포트고, 화면에 있는 내용을 한번 꾸며서 저장하는 건 렌더링이고, 렌더링 타임이 얼마나 걸릴까요? 짧게는 2, 3분에서 길게는 12시간씩 걸려요. 씬 하나당, 장면 하나당. 요즘은 이제 확인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옛날에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타이타닉 영화가 만들어질 당시에 그 당시 일반인들 컴퓨터에 사용되어지는 하드디스크 크기가 600메가였어요. 기가도 아니고 600메가였어요. 그 타이타닉 렌더링하고 나온 결과물 있잖아요. 그 당시에 2테라바이트가 나왔다고 했어요. 우리가 500메가, 600메가 요 정도 쓰고 있는데 그 당시에 2테라바이트가 나왔다고 했어요. 엄청나게 렌더링이 많은 거죠. 데이터가 엄청 컸던 거예요. 보통 렌더링하면 이렇게 간단한 거는 한 2, 3분이면 끝나요. 근데 실제로 더 복잡한 것들이 많단 말이죠. 그럼 렌더링 타임이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끝나는 것도 있어요. 운 좋으면 그 정도 끝나고 재수 없으면 한 8시간, 10시간 렌더링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렌더링 걸어놓고 퇴근, 아침에 출근해서 확인, 이런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렌더 머신이 따로 만들어져야 돼요. 회사에 렌더링만 전문으로 하는 컴퓨터가 별도로 있는 회사도 제법 많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CG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은 렌더 머신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렌더링을, 그러니까 결과물을 밖으로 내는 방법까지. 자, 그 다음에 얘를 보시면 뭔가 이렇게 선이 그어졌죠. 그죠? 여러분들은 이 선 있나요? 여기 회색 선 보이시나요? 이거 렌더 옵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전자 왼편에 당구공 그림 있죠? 눌러보시죠. 당구공 누르셨나요? 그럼 여기 맨 위에 가면 얘가 재질입니다. 얘가 재질이에요. 재질입니다. 얘가 머티리얼이에요. 여기 우리 재질 요만큼 있잖아요. 재질 요만큼 쓰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만큼 있어요. 사실은 재질 이만큼 있어요. 이만큼 있어요. 재질 이만큼 있습니다. 재질 명령어가 사실은 이만큼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콘, 이게 라이트 아이콘입니다. 조명 아이콘이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이게 오브젝트 아이콘이고, 네 번째 얘가 렌더 옵션입니다. 렌더링 옵션이에요. 자, 렌더 옵션에 보시면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렌더 아웃풋에 보면 세이프 프레임이 켜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거 끄시면 돼요. 세이프 프레임을 끄시면 위에 이 회색 영역이 사라집니다. 눌러보세요. 회색 영역 나왔나요?
회색 영역 사라지는 거 보이시죠? 세이프 안전한 프레임 구조. 다시 말하면 렌더링 했을 때 잘리지 않고 잘 나올 수 있는 영역. 이게 세이프 프레임입니다. 이렇게 세이프 프레임을 끄고서 자, 익스포트 2D 그래픽 선택하고 예스. 그래야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죠. 그래야 이렇게 깔끔하게 나옵니다. 자, 다음 보실까요? 3D 웨어하우스입니다. 로그인 하시면 돼요. 이거 로그인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냥은 못 쓰고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 소파라고 써보죠. 그러면 이렇게 영어로 소파라고 검색을 해보면 소파들이 쭉 나옵니다. 어떤 소파를 써볼까요? 요거 마음에 드네요. 자, 눌러봅시다. 이거 보실 때 내용을 항상 보시고요. 여기 항상 보시는데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습니다. 유료는 반드시 이렇게 달러 표시가 돼 있어요.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다운로드. 다운로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버전이 낮으면 다운로드가 안 돼요. 네, 버전 낮아서 안 되나 보다. 다른 걸로 해보죠. 내가 지금 17 버전을 쓰는데 17 버전이 너무 낮아서 얘가 지원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제가 크롬에서 지금 열고 있는데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얘가 떠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 다운로드 버튼 누르면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근데 얘 뭔가 잘못된 거예요. 얘가 뭐가 잘못됐냐면 쿠키가 잘못 설정돼 있어서 이렇습니다. 이거 쿠키가 잘못 설정돼 있어서 이런 거고, 이렇게 지금 보시면 어떤 버전은, 그러니까 어떤 모델링은 스케치업 2019 버전 이상 지원하는 게 있고 어떤 버전은 그 이하 버전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이 콜라다 파일을 받으시면 돼요. 누르면 콜라다 파일이 이렇게 다운로드가 됩니다. 다른 것들도 한번 살펴보죠. 얘는 모델이네요. 다 이게 최신 순으로 되어 있나 보네요. 자, 이렇게 콜라다 파일로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19 버전 다 지금 19 버전이 최신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네. 19 버전이 여기 나오죠? 3월달로 나오죠? 3월달. 얘도 이거 다 막아놨네요. 콜라다 파일로. 자, 이렇게 콜라다 파일로 제가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압축을 풀어봅시다. 이렇게 콜라다 파일이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콜라다 파일 여기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받아 보시죠. 그 다음에 압축 풀은 다음에 임포트를 누르시면 돼요. 임포트 누르시고 해당 파일, 자, 이렇게 콜라다 파일이라고 나오죠. 선택한 다음에 임포트, 그러면 해당 파일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콜라다 파일이 들어오고요. 자, 익스플로드 분해하고, 자, 얘는 필요 없으니까 삭제하고, 자, 여기 파일들이 이렇게 쭉 나오죠. 소파들이 몇 가지가 쭉 이렇게 있네요. 근데 제가 쓰고 싶은 소파는 없네요. 삭제. 다시 찾아봅니다. 파일을 보면 이렇게 전부 다 깨진 상태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거 다 감춰야 돼요. 이렇게 다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소프트으로 내려갑니다. 자, 찾아보죠. 소프트는 안 보이네요. 윈도우에, 네, 여기 소프트 눌러주세요. 그러면 위에 소프트이라는 게 항목이 생깁니다. 이렇게. 자, 아래로 줄여보세요. 그러면 항목이 나타나거나 감추어지거나 합니다. 이 모서리보다 얘네의 각이 작으면 감추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구슬을 만들었는데 이거 트리플 클릭하면 이렇게 모서리가 나와요. 그래서 눌러보면 이렇게 모서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모서리가 나타나게 되고 모서리를 감추기도 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모서리와 모서리의 각도가 작으면,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지정한 이 각도보다 모서리가 지닌 각도가 작으면 이렇게 감춰주고, 내가 지정한 이 각도보다 모서리의 각도가 커지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서리의 이 각도를 크게 주면 이렇게 모서리가 감춰져요. 이게 이제 소프트 엣지입니다.